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반발하며 퇴장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단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법원이 서울 강남 음마아파트 주민들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집회를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GTX-C 노선의 아파트 지하 관통 철회를 요구하며 정 회장 집 앞에서 한 달 동안 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내년 전기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3배가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소 포근한 휴일 날씨 속에 강원 지역 스키장 등 곳곳이 나들이객으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적인 눈비 소식 이후 수요일부터 다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본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책임을 덮어 씌우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첫 소식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서둘러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해서 진상도 밝히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기 몰아가려고 하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역시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는 15일 전에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해 오도록 요청했지만 전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해임 건의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거친 언사와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 시위에도 나섰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 모였습니다. 국회의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여당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은 이재명 지키기이자 대선 불복이란 팻말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야당에선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해임안 상정에 앞서 발언에 나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다 근육이 터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재명 방탄이란 비판에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상민 방탄에 나서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이상민 장관 한 사람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국회 국정조사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 하는 것은 후안무치입니다.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의 계속된 노력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국회는 또 고성과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조만간 대통령실로 전달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당장 낼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받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인사혁신처를 거쳐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당초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 장관의 거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해임 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는 이유입니다. 왜 실효적이지 않느냐?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으로 우리들은 요청드릴 거고요. 이상민 장관은 휴일인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이번 주에는 외부 일정 없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건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자는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막고 싶었던 여당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정치권 파장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포문은 장제원 의원이 열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에 반대했었습니다. 장 의원은 국정조사는 애초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며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는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그 판단, 그리고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서 이번 해임안 처리로 인해 가지고 이 정쟁화의 어떤 그런 게 의도가 드러났다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막고 싶었던 국민의힘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해온 분들 아닙니까? 유가족들하고 첫 우리 국조특위의 간담회에서도 전면 불참한. 국민의힘에서 보이콧 선언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국정조사가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정치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원중이 리포트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앞서 지난 9월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번에도 강경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인사든 문책이든 한다는 대통령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해임안이 나온 건 8번입니다. 해임안에도 자리를 지킨 사례는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번 박진 장관에 이어 이번이 3번째가 됩니다. 예. 그래서였을까요?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 소추 카드를 언급했거든요. 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신속하게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본인이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다가 해임안으로 자진 사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대통령을 만나서 행정자치부 장관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해임안이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탄핵 소추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탄핵안 통과 절차는 이번 해임안과 비슷합니다. 예. 재적 의원의 과반인 정족수는 갖고 보고와 의결 2차례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지금 열려 있지만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전례가 없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최장 180일까지 업무가 정지되고 기각되면 민주당의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 이어 탄핵까지 잡음 없이
단일 대우를 유지할지도 관건입니다. 예, 물론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기에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당 원내 지도부의 협상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친윤계 의원 중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의 글 보실까요? 예.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겉멋 패션 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그 어떤 협치도 불가능하다, 더 당해봐야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한 글이지만 민주당을 상대한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대응을 겉멋이라고 지칭한 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이 외친 진상규명은 애초부터 거짓말, 대선 불복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윤핵 간의 핵심이자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윤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한 친윤계 의원은 MBN에 지금 필요한 건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임안과 예산안 같은 여야 간 대치도 있지만 여당은 내년 3월 초쯤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죠. 이선 후퇴를 선언했던 장 의원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게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전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 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망이 어떻게 돼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을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 원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여당을 압박했는데요. 유례가 없는 일이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의로 좁혀지긴 쉽지 않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구에서 벌어진 사고 현장입니다. 전기차 택시가 원인 모를 이유로 앞차를 밀고 돌진해서 차량 11대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사고 원인을 두고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전기차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갑자기 택시가 멈춰있던 앞차를 들이받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택시는 중앙선까지 넘어 다른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고 연쇄 충돌로 모두 11대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1대의 운전자와 동승자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돌진한 택시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 실수이든 차량 결함이든 전기차는 이런 돌진 사고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기차가 정지 상태에서 튀어나가는 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추돌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부닥칠 수가 있고 밀고 나간다는 얘기죠.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화면을 토대로 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하철에 마련된 분홍색 임산부 배려석에 간혹 남성이나 임산부가 아닌 여성들이 앉아있곤 하죠. 이런 사람들이 뜨끔할 수 있는 안내방송 시스템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정치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광주 지하철입니다. 한쪽에 마련된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면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고객님께서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시라면 임산부를 위하여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적외선이 감지해 자리에 앉는 모든 승객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임산부가 아니라면 뜨끔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별로 편할 것 같지는 않고 앉아 있어도 신경 쓰여서 그럴 바에야 그냥 일어서 있는 게 낫지 않나. SNS에도 이 자리에 앉았다가 화들짝 놀라 도망쳤다는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광주 지하철이 시범 도입했는데 맘카페 등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거 잘 지킨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비워둘 필요까지 없는데 배려를 강요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그냥 임산부 오시면 비켜드리는. 서울도 비슷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주와 마찬가지로 여론을 수렴해 정식 도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전국에서 사고와 또 화재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선 한 남성이 차량 2대에 치여서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대전시 월평동의 한 교차로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사고 수습을 위해 모여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7분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한 명이 차량에 치였습니다. 남성이 쓰러진 상태에서 SUV 차량이 다시 한번 치였고 남성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12시 44분쯤에는 경북 문경시 흥덕동 한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 3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충북 곳곳에서도 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8분쯤 충북 옥천군 5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새벽 2시 20분쯤에는 충북 단양군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를 태웠고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인천대교 위에서 한 남성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20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투신 사고가 잦아지자 인천대교 운영사는 지난달 4천만 원을 들여서 드럼통 1,500개를 갓길에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주말 사이 큰 추위 없이 겨울을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였습니다. 스키장도 북적였고요. 시민들의 표정도 편안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다시 동장군이 찾아옵니다. 수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스키어들이 사람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슬로프를 질주합니다. 개장한 지 일주일째를 맞은 강원 지역 스키장은 북새통이 됐습니다. 리프트 앞에는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스키어들이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스키보다 모처럼 보는 눈을 갖고 노는 게 더 즐겁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스키장을 찾은 가족은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스키장에 오게 돼서 너무 즐겁고 온 가족이랑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도심 산책로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답답함을 날렸습니다. 한낮에는 영상의견을 보이며 포근했는데 이번 주 중반 다시 매서운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14일까지 비나 눈이 곳곳에 이어지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크게 떨어지는 매서운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13일 후반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워지면서 14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건조한 날이 이어지는 강원 영동 지역에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인 주의 단계가 발령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2주 남았는데요. 올해는 거리두기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와 유통가 모두 행사를 준비하고 각종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처럼 활력이 도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윤현재 기자입니다.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뒤로 빨간색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들어가 보니 각국의 성탄절 장식품과 음식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가 3년 만에 열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런 축제가 없어서 이렇게 나갈 만한 곳이 없었는데 쩍부쩍한 게 엄청 재미있네요. 여기 지금 보면 그 느낌 너무 좋고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 크리스마스는 엄청 기대가 돼요. 네. 서울 남대문 시장에는 크리스마스 관련 장식품들이 진열대에 즐비하고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송도 성탄절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성탄절이 반가운 건 유통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탄 분위기 인증샷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예약받은 성탄 케이크를 만드느라 분주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의 베이커리 제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지갑은 얇아졌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올해는 조금 더 활기찬 성탄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서울 강남의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시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확성기까지 동원되는 시위다 보니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 현수막을 단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며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현대건설이 맡은 GTX-C 노선의 아파트 지하 관통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음마아파트 주민들입니다. 확성기 소음에 민원이 빗발치면서 차량 시위로 방식을 바꿨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정 회장 자택 주변에서는 모두 금지됩니다. 불편으로 소하던 인근 거주민들과 현대건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성의도 쓰고 떼쓰는 수준이니까 나한테 피해주는 건 생각하고.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며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의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집회 금지 구역은 정 회장의 자택 100m 이내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마이크나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외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주장을 담은 취지의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철거해야 하고 이런 현수막이 걸린 자동차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법조계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판결입니다. 사회부 오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심가연 기자의 리포트 내용 이어가면 음마아파트 주민들 정의선 회장 집 앞에서 시위하지 말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왜 시위에 나섰나 한번 알아봤더니 일단은 GTX-C 건설 노선 구간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선 건설은 국책 사업인데요. 문제는 시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있는 세종 정부청사도 아니고 이 사업의 우선 협상자인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사옥도 아니고 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집이거든요. 법원은 일단 이 시위가 정 회장이라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한 개인을 겨냥한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군가의 개인 주택까지 찾아가가지고 하는 거는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이런 그 괴롭히기성 이제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했던 것. 오 기자, 근데 정 회장 집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택가다 보니 당장 직접 관계가 없는 주민들도 집회 소음이나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보다 개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의 자유, 휴식을 우선으로 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위를 하던 음마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음마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한마디로 억울하다 입장이었습니다. 매일 약 1시간 정도 골목길을 따라 행진을 했는데 그때 잠시 구호를 외치기도 했지만 소음을 일으킨 건 불과 5분, 또 10분도 안 됐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시끄러운 그 소리는 뭐 한 장소에서는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진짜 나쁘게 하려고 그랬으면 꽹과리 가져오고 막 하루 종일 거기서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만 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정 회장 자택 100m 밖의 도로변에서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오 기자, 뭐 200m도 될 수 있고 300m도 있는데 왜 굳이 100m로? 네, 이건 아마 집시법, 현행법과 관련돼 있는데요. 지금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 청사 100m 안에서는 집회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또 이 100m와 관련해서 또 다른 법원 결정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100m 접근 금지입니다. 예. 하지만 이건 집회 시위가 아니라 스토킹과 관련돼 있었던 건데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씨에게 한 장관 주거지에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건데요. 강 씨 등 더 탐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 집의 번호키를 눌렀고 그래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강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네, 법원은 또 강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를 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도 집의 의미와 가치를 우선했습니다. 한 장관이 가족과 함께 산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이 취재를 위한 행위보다 크다며 일반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나 취재의 자유보다 개인의 사생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은 이 스토킹 관련해서 판결 하나 더 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이걸로 봐야 하냐 이런 판결을 놓고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부재중 전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물건이나 글, 또 말, 영상, 그림, 화상을 도달하게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면 이게 스토킹으로 보고 있는데요.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지만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나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렸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일관된 판례가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대형 쇼핑몰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축구장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우크라이나 공격이 아닌 방화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고요. 영국령 저지섬에선 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일던 건물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놀란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합니다. 지난 9일 오전 6시쯤 러시아 모스크바주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불이 났습니다. Взрыв, землетрясение был, а потом мы проснулись, смотрю, там сгорает, сгорело все. 철물점에서 시작된 불은 가연성 제품에 옮겨 붙으며 폭발을 일으켰고 건물 지붕이 무너지면서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불은 4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매장 경비원 1명이 숨지고 축구장 1개 면적과 맞먹는 7,00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화재의 원인을 두고 방화 가능성과 안전규정 위반 등 다양한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새벽 4시쯤 영불 해협에 있는 영국령 저지섬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We can confirm that we now have, I regret to say, 3 fatalities. We are thinking in the region of around a dozen people. 3층짜리 아파트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지면서 소방당국은 잔해에 갇힌 사람을 구하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고 전날 주민들이 가스 냄새가 난다며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 심리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63대 1이었던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9.3대 1로 뚝 떨어졌고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했음에도 관련 문의는 현재 없다고 합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2년 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 등이 대폭 낮아지며 재건축 추진에 길이 열렸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엔 문의 전화조차 없습니다. 매도인들도 아직 반응 없고 물건의 변동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서울 4곳, 전국적으론 14곳의 재건축 사업장이 바뀐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됐지만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실물 경기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 심리 지수는 73.1까지 낮아지면서 2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인천 송도와 세종시 등 외곽 지역에선 고점 대비 절반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완화했지만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는 6,548가구 모집에 6만 988명이 1순위 청약을 해 평균 경쟁률 9.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163.8대 1의 경쟁률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사라지면서 당첨 최저 가점도 59.9점에서 42.2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30조 원에 달합니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서 한전의 경영난을 덜자는 게 한전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이 올해분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려 경영난을 덜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한전은 올해만 30조 원이 훌쩍 넘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인데 내년 3월 이후 신규 회사채 발행을 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돼 전력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전력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전기 공급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 연료 가격이 다 올랐어요. 역마진 현상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회사채 발행이 안 되면 결국은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1분기 안에 전기료를 1kW당 64원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올해 인상분의 3배가 넘습니다. 시민들은 계속되는 전기료 인상 이야기에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데 가스하고 전기 그거 왜 이렇게 오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음식값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재통과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회사채 시장 경색을 가져올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다시 이 법안을 처리해 주겠다고 하니까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16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축구대표팀이 짧은 휴식을 마치고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팬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출국했고요. 오늘 새벽에 확정된 월드컵 4강 대진표엔 이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모로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지만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유럽으로 떠나는 황희찬을 보려는 수많은 팬으로 북적거렸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연예인보다 잘생겼어요. 황희찬은 비행기 탑승 시각이 임박할 때까지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해줬습니다. 많은 또 응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가서 노력하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황희찬과 절친한 대표팀 동료 김민재와 백승호도 늦은 밤 공항에 나와 배웅 행렬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희찬이 유럽으로 떠난 시각, 카타르 도하 풍경입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을 꺾고 아랍권 최초이자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룬 모로코 선수들을 태운 버스가 호텔에 도착하자 팬들이 개선 장군을 맞는 것처럼 열광합니다. 같은 시각 모로코 최대 상업도시 카사블랑카는 2002년 대한민국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로써 카타르 월드컵 4강 대진표는 프랑스 대 모로코와 아르헨티나 대 크로아티아의 대결이 됐습니다. 유럽과 남미 이외의 국가가 월드컵 4강에 오른 건 2002년 한국과 올해 모로코를 제외하면 1930년 제1회 대회의
미국이 유일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인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의 맞대결. 새로운 축구 황제를 꿈꾸는 프랑스의 음바페와 신데렐라 모로코의 충돌. 종착역으로 향하는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가짜 뉴스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가나와의 경기골이 무효라는 가짜 뉴스가 돌기도 했는데요. 현행법상 이를 강제로 막을 방법도 없고 또 표현의 자유도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할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가나와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진 뒤 유튜브에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가나의 골 중 하나가 무효며 피파도 심판에게 징계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유튜브의 또 다른 채널에서는 일본의 전 피겨 국가대표 선수인 아사다 마오가 한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영상도 올라왔지만 이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소위 가짜 뉴스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접하는 경로를 묻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꼽았고 개인 방송이나 SNS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허위 정보나 혐오를 부추기는 영상 등이 올라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합니다. 지난 2021년에만 유튜브에 884건, 올 상반기엔 1,800건에 달하는 시정 요청을 하는 등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등으로 퍼지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가 생기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명백하게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고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얘기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이나 싱가포르에서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기업들이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언론사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로 인해 권익이 침해되면 처벌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큰 추위가 없어서 바깥 나들이 하기 참 좋았죠. 예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7도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부터는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도 영하 3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매서운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하루 새 10도 이상 뚝 떨어져 이번 주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내일 내리는 눈비의 양 살펴볼까요?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중서부와 전북 북동부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또 중서부를 비롯한 전북과 영남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나 눈이 내린 곳에서는 기온이 낮은 시간대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공기질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는데요. 모레는 일부 남부 지역의 공기질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내일 새벽까지 영남 동해안을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이번 주 지역 곳곳으로 비 또는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